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네, 정민님의 책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엘리님의 책 소개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이게 2017년 겨울에 처음 낸 책인데, 이제 벌써 세 번째 네, 책이 출간이 됐어요. 네, 네, 이 작가님은 여자이고요.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네. 평소에 블로그에서 신문이랑 웹진에 영화 칼럼을 써가면서 영화 인문학 강의를 또 하시는 분이래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는 원래는 뭐 잘 나가던 기업의 강사였었는데, 네, 영화를 또 좋아하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영화 인문학이라 그래서 그런 강의를 많이 한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제가 이 책을 안 게, 저는 몰랐었는데, 주변에서 그, 영화 사인회를 책 사인회를 하더라고요.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럼 그게 제목이 영화 인문학 그런 거였거든요. 네, 영화 인문학은 뭐지? 그래서 좀 호기심 삼아 갔는데, 정말 2시간 동안 너무 잘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영화를 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강연이요. 끝났을 때 이제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사인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영화 인문학은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나요? 영화를 통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영화 마션 영화 있잖아요. 아, 화성. 네, 화성에 간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솔직히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참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책은 그 챕터가 다 있어요. 16편의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네. 그러면은 그 각 편의 영화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가 말해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좀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게 있는데,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아. 감정에 대해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감정들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편의 영화 중에서 하나는 마션이에요. 그 주제는 진짜 긍정이란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진짜 긍정이란 무엇인가? 네. 어떤 장면에서? 혹시 정민님 그리고 길만이님 이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마션. 마션이 맷 데이먼 주연 맞나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지구 행성으로 돌아오려고 정말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 빨간색 그 고리가 있어, 끈이. 그거를 막 타고 오면서 지구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네네. 그 영화, 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화성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제 돌아가서 첫 번째 네. 강연을 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봐요. 정말 살아올 줄 알았냐?
그때 한 얘기가 우주에서 아니 나는 살아올 줄 몰랐어. 돌아올 줄 몰랐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주에선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느 순간 모든 게 틀어지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순간이 오고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포기하고 죽을 게 아니라면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다 전부야. 무작정 시작하는 거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도 그러다 보면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강연하시는 분이 진짜 긍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긍정이라 하면은 막 파이팅이 넘치는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진짜 긍정은 내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하나하나를 그냥 실천을 하는 거래요. 내가 비록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지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가지면은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좋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봤던 건데요. 네. 우리가 꿈을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거를 꼭 해야 돼. 나도 오늘 뭐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나가는 거는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진짜 긍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버 정신이네요. 존버. 네, 아닌가요? 존버 정신이 뭔가요? 존나 버틴다. 아, 네. 존버 정신. 그래야죠. 네, 묵묵히 하루하루를 해나가는 그런 게 진짜 긍정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많이 와 닿으셨나요? 네, 많이 와 닿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긍정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긍정적으로 살자 보다는 그냥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루하루를 그냥 쉼 없이 밟는 거 이런 과정들을 긍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한데 이쯤에서 질문 같이 나눠봐도 될까요? 각자 생각하는 진짜 긍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정민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민님이 생각하시는 긍정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지금 책 속에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긍정이라는 거는 그냥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있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진짜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작가님과 생각이 네. 똑같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루하루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단계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그 말은 저는 엄청 공감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좋습니다. 엘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님은 작가님의 의견과
동일한가요? 네, 저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진짜 긍정?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긍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참 좋은 강연이었어요. 그리고 정민님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션을 통해서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쵸? 네. 네. 또, 제가 네. 제가 나누고 싶은 그런 챕터는 그냥 마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근데 길마님이 아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책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나누고 싶은 질문은 네. 이게 영화 책이잖아요. 네. 혹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지. 감명 깊게 본 영화 네. 있는지. 혹시 엘리님은 영화를 네. 네, 저는 네.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영화 명량이라고 있죠. 네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명대사가 있어요. 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대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극장에서 봤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재난 영화가 다 똑같죠.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그냥 네. 최민식 씨가 연기를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굵직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 네. 봤는데 이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대사를 듣는 순간에 울어버렸어요. 오. 저는 예전에 영화를 보고 운 때는 슬픈 영화? 약간 네, 슬픈 영화였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슬픈 영화는 아니에요. 이게 네, 제가 만약에 네, 그렇죠. 슬픈 영화는 아니죠. 그렇죠. 그 상황, 그 시대가 슬퍼했을 뿐이지 그 영화가 슬퍼할 이유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와닿아서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제가 한창 꿈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럴 때 좀 시간은 안 나지만 시간을 좀 내서 영화를 보러 간 거죠.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면 그때 한창 두려움을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한테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를 주진 않았는데 네. 저 혼자서 조바심 나고 초조해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때문에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대사를 보고 정말 많이 네. 어떻게 보면 명량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 그렇게 나한테 위로를 줄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 후에 조금 그 두려움을 좀 이겨내셨나요? 네,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좌우명처럼 이 말을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내가 두려움 느낄 때가 오면 그냥 이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진짜 긍정이라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진짜 긍정이라는 말은 그때 몰랐지만 그냥 하루하루 내가 꼭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루하루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사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원래는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려움이 당연한 거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개념으로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되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많이 그 대사에서 많이 감동하고 울지는 않았지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을 또 하셨네요. 네, 그쵸. 저도 뭔가 할 때 항상 두려움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계속 뭐 자기계발서 읽으면 약간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개념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리님의 명작 영화, 그러니까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명량이었습니다.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정민님의 감명 깊게 본 영화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민님의 마음속 네. 영화는 무엇일까요? 근데 되게 다들 영화를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는 영화를 또 이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막 보면서 그때그때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생각나는 게 많이 없었는데요. 네. 지금 기억에 나는 거는 제가 우주랑 그런 관련된 영화를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에드 아스트라라고. 에드 아스트라? 네. 네, 어떤 영화죠?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우주에서 네네네. 아빠 찾으러 가는. 저는 이거 되게 그때 되게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예. 어떤 부분이요?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주인공이 네. 어렸을 때 아빠가 우주로 떠나요. 네. 우주에 뭔가를 하러 떠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아빠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아들이 원해서는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빠를 찾으러 가게 되는데 그 아빠를 만났을 때 보통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라면 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막 울고 슬프고 막 이런 장면들을 예상을 했는데 너무 두 분이서 잔잔하게 만나서 네. 어제 만났던 것처럼 아빠랑 아들이 어제 만났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는 결국 우주에 남아요. 네. 그리고 아들만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 잔잔하게 만나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주에 두고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심정?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재밌게 잘 하셨습니다. 거기서 네. 뭐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네. 그냥 그 아버지를 두고 오는 그런 색다른 형식 때문에? 그냥 감정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빠는 뭔가 원하는 게 있으셔서 우주에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 원하는 거를 위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그걸 위해서 계속 남아있는 아버지도 너무 인상이 깊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의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아들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의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래드 피트? 네. 그걸 통해서 정민님께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뭔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다던가 그런 경향이 있나요? 뭐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저의 태도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영화 한 편으로는 그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는 그냥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지금까지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아예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엄마 아빠를 이해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슬퍼지는데요.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민님께서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였습니다. 또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저는 영화를 예전에 정말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네, 저는 멜로나 뭐 이런 예술적인 영화보다는 SF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좀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그게 한편에서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이 없고 예술적인 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SF 영화는 그 상상력을 좀 자극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 영화 중에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인터스텔라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간 이주를 목적으로 한 아버지가 떠나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각적인 부분도 훌륭했지만 그 주인공의 감정선,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사랑, 이런 부분이 함께 잘 버무러져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준 것 같아요. 뭔가 과학의 기술로 뭐라 해야 될까요? 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않나? 결국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술의 발전도 그것을 위해 행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했다기보다는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제 영화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엘리님 대답이 되었을까요? 엘리님을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정미님이 보신 에드 아스트라는 못 봤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익숙한 배우니까 저도 네. 나중에 보려고요. 근데 인터스텔라도 네. 저는 이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서 봤는데 네. 그때 느꼈던 게 그 우주의 신비를 약간 보는 듯한 그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네. 우주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이렇게 스크린에 떴을 때는 뭔가 정말 아무것도 아무 소리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그냥
그냥 그 우주선이 떠다니는 그런 지금 바로 떠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스크린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주 속에 있구나. 네. 그때 그런 거를 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죠. 네. 둘 다 보니까 SF 영화 아닌가요? 에드 아스트라랑 우주 영화죠? 그쵸. 에드 아스트라? 네. 요것도 우주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인터스텔라도 그 아버지랑 그 딸의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을 하는 그런 네. 장면이 나오고, 근데 에드 아스트라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약간 구성애를 좀 넣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구나 이런. 영화에 사랑이 없는 영화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아버지 아니면 친구 그런 사람 간의 사랑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 약간 다큐멘터리가 되겠죠? 그러네요. 네, 약간 영화는 그래야 또 사람들이 보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런 영화들이 상업 영화라고 하죠. 네. 한때는 또 독립영화 쪽에 꽂혀 있어가지고, 차이점은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그때가 이 명량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명량이 정말 상업적인 영화인데 난 이렇게 감명을 받았어. 좀 나의 그런 시선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량이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엔딩 씬이 약간 이렇게 뭔가 짜낸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후손들이 이거를 보면은 뭐 감명을 받을 거다, 알아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간 상업 영화랑 영화를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경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잘 만든 영화라면 명량이 아무리 상업 영화고 1000만 년 관객이 넘었다고 하지만 제가 그거를 참 잘 봤잖아요. 그쵸. 그 경계가 그냥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또 보는 사람의 사람마다 또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으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혹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SF 영화도 그렇고 어떤 영화든지 악당이라면 악당일 수 있고 그 주인공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악당들이 나와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악당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는 과정들을 영화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악당을 무찌르면서 우리는 그 영화를 잘 봤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과연 그런 주인공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악당은 과연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오. 여기 책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을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지만 마침내 주인공 스스로 무한한 힘과 정체성을 자각하게 해주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봐주는 악당이래요. 만약 이런 악당이 없었다면 그 주인공은 자신의 진정한 힘과 존재를 알아차릴 기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돕는 그 누군가는
그 악당은 내 삶에서 적일까, 친구일까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엘리님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악당은 적이죠. 그냥 오. 표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네. 그 악당은 과연 진짜 악당에만 불과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나와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는 친구. 네. 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 내가 어떤 거를 궁금해할 때거나 이렇게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악당도 또 하나의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라는 개념이 참으로 나한테는 정말 큰 깨달음을 주는 친구가 되는 거죠. 정말 너는 누구니? 끊임없이 악당이 나를 괴롭히면서 그 주인공을 괴롭히면서 물어봐요. 야, 너 누구니? 협박을 해가면서 네. 칼을 들면서 싸우면서 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친구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정민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민님,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엘리님 말씀 들으면서 친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에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악동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냥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다른 모습이라든지 또 내가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있고 약간 충고나 조언 같은 거 해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충고나 조언이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누구든지 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내가 알 수 있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악당은 아니지만 뭐 만약에 악당에 비유를 한다면 그게 나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정민님께서도 친구의 한 종류다. 악당 또한? 네. 얼마나 악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숨의 위험이 없다. 네. 직접적인 목숨의 위험이 없다라는 거. 왜냐면 칼 들고 설치는 악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든 악당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둘 다 날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정민님의 의견도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영화의 주인공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고난에 대해서 좀 맞서 싸우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일대기를 그려야 되는 게 영화의 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악당이 너에게 너 누구냐? 고난을 줘도 이겨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정말 대부분일 텐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적으니까 네가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대중은 오히려 그런 한마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한 70%는 적이고 30%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엘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정민님 말 좀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친구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나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저를 공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만님께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회복 탄력성이 조금 남들보다는 약간 더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상처를 주는 친구를 영원히 기억을 하면서 네.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그러네요. 맞네요. 이게 네. 얼마나 그거를 극복 아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친구들이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한데 좀 이렇게 저한테 자극을 주는 말을 많이 해준 친구가 있고 정말 안 친한데 네. 정말 모진 말을 해서 약간 쟤 뭐지? 막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나를 좀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두 친구가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런 자극적인 말들을 들어서 좋았고요. 네. 다른 친구는 정말 쟨 좀 아닌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말 정확하게 100%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정말 진짜를 보는 듯한 진짜 나를 봐서 그렇게 해줬던 친구 네, 둘 다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회복 탄력성이 기준이 될 수가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으로 또 좋은 대화,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있으실까요?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서평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영화를 깊게 한번 내가 봤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어떤 메시지를 줬던 건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유를 해요. 이게 단 16편의 영화만을 다뤘지만 그래도 영화의 종류가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는 않아서 네. 장르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든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영화를 보는 시선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좀 색다른 시선으로 보게 해줄 수 있는 책 속에 너무 감사드립니다.